편안하게 막 할게요. 네, 촬영을 하고 계셔서. 네, 일단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센터 5시 에세이 강의 하게 되는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00명 다 온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산에 온 김에 제가 또 8시 강의 사업 설명이에요. 네, 오늘 후원 일정이 있어서 일찍 오게 돼서 또 이제 오늘 중간에 일정 텀이 비어가지고 뭘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부산에서 사업하신 사장님들한테 해서 에세이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좀 요즘에 전반적으로 제가 요즘 하는 에세이 강의는 좀 실전적인 팁, 대부분 말을 던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세팅도 있지만 대부분 또 마인드 세팅 강의는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실전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어떤 명단을 뽑을 것이며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어떤 말을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기법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하는 하우투 강의의 맥락은요 이거예요. 편이 안 나오네요. 네. 확률입니다. 확률을 키우기 위해서 다 전반적으로 이거를 알고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세이 강의를 하고 또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다 클로징하는 거, 사람 만났을 때 초대하는 거에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사업의 이제 맥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요. 정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시크릿 사업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좀 깊게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이 매출이 일어나야지 돈을 벌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개념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정말 아쉬운 소리 하거나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판 영업사원처럼 판매라는 느낌을 주면서 매출을 일으킬 거냐 아니면은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정말 좀 어떤 좋은 느낌과 정보 전달의 느낌으로 매출을 일으킬 거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결국은 마케팅을 할 거냐 기법을 할 거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보를 주는 마케팅 기법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거, 그리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세요, 본질의 이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더 풀어드리면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찍기 어려운가요? 네. 두 번째, 예단하지 마세요는 뭐냐면요, 명단, 지금 내 핸드폰에 사람들 주소록, 사장님들의 어떤 핸드폰의 주소록에 명단들이 있을 거예요. 사장님, 명단은요, 내가 알릴 사람들이잖아요. 알릴 사람들이 내가 별로 없거나 어려운 이유, 사업을 좀 진행했는데 명단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사장님들이 명단을 선별해서 그래요. 명단은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명단은 구분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류죠.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분류를 하게 되면은 A 명단부터 B, C, D 보통 이렇게 명단을 분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명단의 분류는 기법을 어떻게 쓸 거냐를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정답은 아니지만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명단으로 분류를 해봤었어요. 직장 분류도 해봤었고, 아니면 동호회 분류도 해봤었고, 아니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도 해봤었고, 주부 이렇게 분류를 해봤었는데, 그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분류는 그냥 결국 친밀도예요. 친밀도에 대한 분류가 가장 심플하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근간이 뭐냐면은 사람 관계 사업이거든요. 관계 사업이니까 관계에 따른 친밀도별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강조할게요. 선별이 아닙니다. 분류예요. 그럼 A 명단부터 B. 그럼 A 명단은 어떤 명단일까요? 네, 제일 신뢰하고 믿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심리학자와 어떤 이 칼럼에 나오는 객관적인 통계인데, 객관적인 통계는 사실이니까 실질적으로 A 명단에 나를 제일 신뢰하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연락하고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A명단을 뭐 남자들은 하는 표현이 불알친구, 여성분들이 하는 표현은 소꿉친구, 이런 분들의 A명단이 둬요. 네. 그분들은 A명단이 아니에요. 네. 가족도 어떻게 보면 A명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만나면 편한 거지, 어색하지 않은 거죠. 네. 하지만 정말 친밀도 있고 정말 가장 당장의 어떤 신뢰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는 이들이에요. 이들을 선별하시고 보통 그런 친구들은 B명단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C명단은 뭐냐면 저장되어 있는데 6개월 내 1년 텀으로 아니면 뭔가 사무적인 일로 연락하고 있는 관계, 어떤 이해적인 관계로 연락하는 사람들이 C명단일 거예요. D명단은 뭘까요? 그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 3년, 5년, 10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명단별로 분류를 하셔서 그 다음에 컨택하는 기법들을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알릴 사람이 없어요, 알릴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하는 게 이것들을 다 가려내시니까 그런 거예요. 분류하면 알릴 사람 많은 거죠. 그리고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굳이 또 선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명단을 분류를 하시고 선별하실 때 사람들이 되게 사업적인 측면으로만 들여다봐요. 물론 시크릿이 어떤 도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의 형태로 전달하고 내가 뭐 갑질은 아니지만 을루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갑인 느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너무 사업에만 포커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을 분류할 때 사업할 사람들만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느낌만 줄 사람만 뽑아내는 거예요. 왜 굳이 소비할 사람은 안 뽑아내요? 판매가 아니라서? 어떤 맥락이냐면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메시 아시죠? 메시? 축구선수? 메시가 1년 연봉이 970억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버는 돈이 77억입니다. 주국정 관심 없어요. 매칭 보너스도 관심 없어요. 근데 메시도 건강해지는 건 관심이 있고요. 메시도 좋은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것도 관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크릿이라는 거는 메시한테도 정보를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맥락 이해하시겠어요? 이겁니다. 그 메시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면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우리가 노동수익에서 인쇄수익을 바꿔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측면에서 갈 때 뭐가 인쇄소득으로 권리소득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플러스 뭘까요? 사업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정적인 인쇄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는요. 네. 그럼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중요한 거겠죠. 시크릿의 사업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업으로 만들지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마케팅 기법이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더 명단이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내 사업임을 인정하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단계, 내 자신을 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거를 좀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상처받는 것도 없어져요. 자연 치유가 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갖고 있던 기준점이 좀 달랐구나를 이해하시게 되는데,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건희가 시크릿을 하자고 갖고 와요.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 할 확률이 높을까요? 할 확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내가 시크릿을 갖고 와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도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대부분 특이한 건 사람들이 이거를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게 잘 살았냐? 내가 뭔가 잘났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못 살아왔다는 건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셨을 거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으셨을 거고요.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냐면 이건희가 시크릿을 갖고 왔을 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영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도구에 대한 신뢰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내가 전달하다 보면 어떤 게 상처받아요? 나를 안 믿어? 왜 내 말 안 들어주지? 왜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이런 거에 상처받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사장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안 믿는 건 도구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니까 나를 안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장님들을 안 믿거나 모를 어떤 부분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 영향력이요. 그런 영향력이 있냐고요. 없으면 인정하시라고요. 라는 거죠. 세게 얘기하면. 네. 이런 측면이에요. 이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하면은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내 밑바닥을 보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요. 내 지인의 관계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할 때, 보험할 때, 영업을 할 때도 거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되게 마음이 처음에 아팠는데 면역이 됐겠죠. 근데 면역이라기보다 이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보험이 필요 없다는 거, 보험하는 거에 뭐 별로 선입견이 있다는 거, 이런 측면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사장님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템에 초대하래요. 호흡 미팅을 붙이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는데 시스템 초대가 어렵다고, 사업설명 초대 어렵다고 안 온다고, 호흡 미팅을 붙이라고, 호흡 미팅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대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초대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초대가 어려운 이유는 이걸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미 네트워크 시크릿 다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죠. 그러면 초대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초대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이만한 영향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해도 어떤 도구가 됐더라도 따라간다고요. 그럼 이거를 마케팅을 다르게 해야죠. 왜 내가 이 사람인 양 이 사업을 전달하고 있냐고요. 갖고 있는 팩트는 뭐냐면 이 산업 분야가 선입견 편견이 있다. 그건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가겠지만 당장에 뭔가 되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맥락을 이해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싫대. 자꾸 싫대. 자, 싫은데 이유가 있으면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팩트 있는 이유가 있으면 그거 진짜 싫은 거예요.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근데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싫은 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선입견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건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분별력 없는 사람의 얘기 듣고 왜 상처를 받으세요? 분별력이 없는데? 네. 이해되시나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나 스스로 이뤄낸 맥락을 또 이해하면 그들이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신뢰 안 하는 거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 어떠한 복제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거 말고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평범하다면 시스템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명단이 적거나 말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사람과는 대면하는 법을 못 안 해봤거나 하면 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떨어지시면 시스템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거꾸로 다 얘기해볼게요. 나 명담 되게 많아요. 말도 진짜 잘해요. 사람 대면하는 거 다 들었다 놨다 잘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 발언 끝에 내몰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항상 매일마다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사장님 여기 와서 교육 안 받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이런 사람 알아서 사람 잘 뽑아내고요. 사인 엄청 받아와요. 그런 사람 시스템 필요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시크릿은 나름 전설적인 인물이 제 위에 상위 스폰서님인데 그분은 다 본인 소실적을 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대실적이라서. 근데 그분이 전설이 왜 전설이냐면 개인 리크루팅 400명을 하신 분입니다. 네. 심중수 사장님이라고 시스템에 안 나오죠? 안 보여요. 그분 스피치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다. 네. 이 득보잡이죠? 네. 그래요. 득보잡이에요. 근데 전광판을 잘 쳐다봐 보세요. 레드 다이아몬드 심중수라고 나옵니다. 네. 제 바로 1대 스폰서. 제 바로 위에 2대 스폰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박보성 스폰서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신중수 스폰서님이 이제 엄청 근데 그분은 원래 자산가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틀 3일에 투자금을 막 170억씩 돌리시는 엄청난 자산가의 그런 분이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필요 없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죠. 부자는 그냥 부자가 돼요. 계속. 네. 이해되시나요? 네. 부자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보험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거예요, 이거. 네. 우리 개개인들은 평범하니까 이 안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계속 듣고 방법을 알아가고 그다음 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초회 컨택 확보 기본 원칙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이 컨택 기법들을 다 알려줄 건데요. 이제 초회 컨택 기법을 여기에서 항상 깔려야 되는 전제 조건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 근데 누구한테? 나의 명단. 근데 대부분들 이거를 내가 설명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시크릿, 네트워크, 다단계, 사회소금, 유태인, 200에 10, 네. 두 줄, 절대 설명 안 돼요. 절대라고 저는 솔직히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미 설명하셔서 명단을 많이 날리신 분들 계시죠?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 갖고 왔습니다. 해결 방법. 어쨌든 그래서 이 전제 조건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까지 알릴 사람들은 있는데 아직 안 알렸다면 정말 다행이신 겁니다. 네. 그리고 맥락은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 절대 시크릿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설명 안 하니까 할 이유도 없겠지만 현실 얘기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스피치에서도 얘기했지만 두시 스피치에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야, 시크릿 하면 돈 벌 수 있어. 시크릿 하면 대안이 돼. 시크릿 하면 쓰면 건강해져. 이러고 있어요. 계속 시크릿. 네. 자, 시크릿은 모두가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은요? 관심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맥락이? 이 맥락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건강은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돈 필요하면 시크릿 해. 대안 필요하면 시크릿 해. 건강해지려면 이 제품 써.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처음에 첫발 내리는 시발점을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간 다음에 이러고 가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업자들이 맥락을 이걸 못 짚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듣고 뚜껑이 날아갔거든. 이런 표현 하죠. 내가 확신을 가졌거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딱 대놓고 물어보면 사장님 정말 처음부터 시크릿 듣고 너무 뿅 가가지고 다 이해해서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걸 원천적으로 쭉 돌아가면 나도 되게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되게 이해해서 너무 촉이 좋아서 여기 이 자리에 처음 이 정보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하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 한번 좀 감정적으로 그래서 온 거잖아요. 와서 듣다 보니까 이해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듣다 보니까 이해된 거에 내 과정을 생각 못하고 내가 듣고 이해했으니까 이거 너무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도 들으면 바뀔 거야. 야, 내가 듣고 검증해 보니까 달라. 이거 진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다단계랑 다르고 정말 이거 괜찮은 회사야. 나 그래서 이거 선택했어. 나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거 들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너도 들으면 바뀔 거니까. 아니라고요. 네. 닫혀있는 귀에다가 자꾸 정보를 넣으면 안 들어간다고요. 맥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있어야 정보가 들어오죠. 네. 자꾸 시크릿만 얘기하니까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자꾸 사장님들이 사람 만나면은 미팅하러 가면은 말 좀 주고받다가 이게 턱턱 막히죠? 네. 그러다가 어렵게 시크릿 꺼냈어. 하다가 몇 마디 주고받으면 탁 또 끊기죠? 그다음 막 이런 부글부글 막 이러고 어쩔 때는 만나러 차 한잔 마시러 시크릿 언제 얘기하지 하고 왔는데 얘기도 못 꺼내고 들어올 때 있어. 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뒤통수 여기에 이 사람을 만나면 시크릿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회로 얘기를 하지 이걸 계속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하고 계시잖아요. 쉽게 하시라니까요. 현실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현실 얘기는 평상시에 하지 않으셨어요? 어렵잖아. 더 벌어야 되잖아. 뭐 남편이 벌어오는 거 지금 못 벌어오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잖아. 투자
아니면은 같이 맞벌이 생각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 대안이 없잖아. 아이를 위해서 뭔가 더 해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요. 이런 얘기 원래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충분히 무슨 얘기냐, 공감을 이끌어낸 다음에, 공감을 이끌어낸 뭐가 올라간다? 확률이 올라간다고요. 뭔가 정보를 들을 자세가 된다고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보를 줄 때 시크릿을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네트워크 다단계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본인이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보를 주는 일이에요. 그럼 정보를 줬으니까 그 정보를 들었으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선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본인 정보를 듣고 네가 판단해 이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맥락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법 1로 들어갑니다. 이 전제 조건에. 자, 기법 1이 뭐냐면 아직 명단을 한 명만 아무것도 얘기 안 했고, 이 기법 1을 쓰는 사람의 명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시크릿 네트워크 다단계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쓰는 기법입니다. 기법 1이 신뢰하는 사람 통해서 전달받았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막 얘기합니다. 나눕니다. 30분, 1시간 뭐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듣고 나니까 내가 이 정보 너한테 줘야겠다. 뭐? 나도 이런 얘기를 좀 내가 신뢰하는 사람 통해서 들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 되게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막 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다가 그분이 나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그러면 돈 필요하겠네. 돈 더 버는 거 뭔가 찾아? 그럼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줄게. 듣고 판단해. 하고 나한테 정보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충분히 들어보고 검증해봤어. 근데 듣고 나서 나 완전 날라갔어.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있더라. 이거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 막 가슴이 뛰고 그날 잠이 안 왔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돈 버는 방식이라서, 사업이라서 나도 좀 더 검증했어. 일주일 검증했어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뭐 한 달 검증했어 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검증했는데 검증하면 할수록 이거 무조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 확신이 들어서 알릴 사람, 이 정보를 줄 사람들을 쭉 지금 명단 리스트를 해놨는데, 솔직히 순서가 있는데, 이거 약간 과장이에요. 약간 과장이 들어간 법이에요. 순서가 있는데, 너한테 오늘 너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냥 이 정보 빨리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에 뭐가 녹아있냐면, 너 아니어도 알릴 사람 많아. 원래 네 순서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너한테 빨리 줄게. 이게 약간 녹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반응이 오죠. 이제 슬슬 나옵니다. 뭔데? 맞죠? 뭔데 하는 순간 이제 뭘 할까요? 시크릿인데. 자, 끝난다 안 끝난다? 이미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잘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맥락은 뭐라고 했죠? 확률을 높이자고요. 제가 오늘 하우트 하는 맥락은 확률을 최대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냥 진짜 날 신뢰하고 그냥 너가 이거 하면 돼. 여기에서 이제 명단별로 컨택 기법이 이제 또 달라집니다. A 명단 같은 경우 또는 B 명단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선 사인 후 확신으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근데 안 될 때 1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듣고 판단하는 거, 나중에 사인 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후 클로징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그냥 내가 충분히 검증했어. 이제 여기로 이 기법은 뭘 자꾸 강조해야 되냐면, 신뢰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뢰. 플러스 뭐냐면, 정보인데 듣고 판단하는 건 누구 목? 너의 목. 이 맥락을 계속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예요. 야, 너가 나의 신뢰하면 내가 충분히 검증했다니까? 네가 나 신뢰하면 일단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선투자하는 사람이 먼저 돈을 가장 많이 벌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나의 믿고 일단 선투자에 등록 정보랑 카드 보내. 한 200만 원 정도, 230만 원 정도 긁힐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강하게, 이거 되게 공격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잘 선별해서, 어쨌든. 네.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야, 나의 믿고 그냥 해, 빨리. 내가 검증했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 나가잖아. 정 불안하면 12개월 할부로 해. 안전장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카드로 하라고. 그러니까 현금 보내지 말고 카드로 해. 아니면 취소하면 돼. 대신에 카드값 나가기 다음 달에 나가니까 나가기 전까지 빨리 이 정보를 듣고 네가 이 투자를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네가 판단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투자라고 하면 순간 겁을 먹죠. 2천인지 2억인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200이면 그게 200밖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 남 믿고 그냥 하라고 하면은 던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바로 후원 미팅 사무소에 초대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하는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 마케팅 기법 중에 두 개를 던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주면 되냐면 부담을 주고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걸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결제하고 들어라는 것과 그럼 듣고 결제할래? 라고 하면 뭘 선택할까요? 예. 그럼 일단 이걸 먼저 던져도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야, 그럼 왜 또 막 물어봐요. 그러면 야, 그럼 됐고 다시 끊어요. 그냥 나 믿고 그냥 그럼 듣고 결제해. 들어볼래 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지는 알아야 들어볼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라 얘기, 이름이 뭔데? 뭐 아무것도 정보를 안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럴 때 어떻게 넘어갔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부동산 투자나 오피스텔 투자나 땅 투자 설명 갔다 와서 하다못해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 갔다 와서 1시간 듣고 네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듣고 확신은 들었고 검증해보니까 막 진짜 완전 열렸는데 이거 진짜 좋은 정보인데 내가 이걸 설명하면은 너무 내 주관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투자도 들어가고 어쨌든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200 정도 못 쓰겠냐? 솔직히? 근데 내가 너한테 좋은 정보로서 200을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냥 정말 이거는 네가 검증하는 거니까. 내가 설명 못해. 투자가 들어가니까 돈적인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가 객관적으로 들어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주관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토시를 많이 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가는 거야. 너 나 안 믿어? 이거 되게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뭘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날 믿으라고 하는 건데 날 믿고 200도 못 써? 이렇게 당차게 나가는 거죠. 못 써. 날 안 믿는구나? 알았어. 차단. 그러니까 끊으시라. 자, 이 기법은 1번한테. 어떤 1번? 아직 내가 네트워크에 시크릿이 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내가 아무 정보도 안 주고 끊으면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지 시크릿이 하는지 다단계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뭔데 200을 얘기하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는 2번 기법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200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선결제 어차피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 로직에서 그대로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뭔데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네가 댓글 바라니까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라도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브랜드 이미지상 너한테 얘기해도 너 모를 거야. 되게 하이 퀄리티에 고퀄리티에 소수만 아는 브랜드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야 그냥 다시 돌아. 날 믿고 들었나 보라고. 네, 이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못 이겨가지고 이제 이 뒤통수에 있는 시크릿 네트워크 얘기하는 순간에 한 10분까지 들어요. 네. 그러다가 듣다가 어떻게 해요? 다단계네. 아니면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돈 벌면 할게. 이러고 끝나죠? 네. 내 지인은 왜 절대 설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 사견을 되게 많이 깔고 들어요. 보통 제3자가 왔을 때 설명하면 적어도 팔짱 끼고 검증하려고 하듯이 듣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세가. 확률을 높이자고요. 확률을.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되게 정답은 아니에요. 경험치의 확률을 들여보는 거예요. 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끝까지 왔을 때 나오는 반응이 또 있어요. 이제 마지막 반응.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다단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200 얘기했을 때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순간 멈칫하죠? 동공지진 나죠? 볼 떨리죠?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네? 그럴 때 아주 단호하게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단계 아니니까 들어. 근데 그 측면이 뭐냐면 이 회사가 다단계가 아니라 다른 회사를 풀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요. 그걸 왜 그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 다단계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말 주고받다 다단계 아니야? 들어보니까 다단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다단계의 어감이 어조가 맞잖아요. 그 시크릿은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의 그런 다단계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걸 내가 거기서 풀어내고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 다단계는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알아?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 달라 이러면서 또 피부가고 있어. 2조 5항과 2조 10항에 법적으로 다르게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보로서 권유하는 이러고 있어 또. 예. 듣다가 빠졌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본인이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한다. 다단계 아니니까 그냥 들어. 행여나 그렇게 와가지고 들었는데 야 다단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귀 닫고 들은 거예요. 예. 적어도 귀 열고 듣고 가는 사람한테는 다단계든 10단계든 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간에 시크릿 듣고 나면 이거 좀 다르다라고 표현해주고 가요. 이거 좀 괜찮네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그냥. 예.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야 다단계잖아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했니? 시간 내줘서 고마워 잘가 이러면 돼요. 네. 이 맥락, 그렇죠? 아직 푸신 명단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법은 이거예요. 이제 명단을 날리신 분들. 내가 첫 번째 이거를 지지원 선생님한테 안 배워서 내가 이거 몰라서 이미 막 풀어내가지고 주변 지인들이 날 지금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을 안 하거나 다단계 한 사람은 이제 인식이 되어 있다, 네트워크 한 사람은 인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다시 연락해서 찾아가서 그냥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너무 섣불리 얘기했다라고 그냥. 네. 그때 내가 너무 어줍잖게 어설프게 설명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인정하면서. 야 이게 너가 그런 반응을 나한테 보여줘서 네가 오히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런 반응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되게 상처받았고 나 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이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게 좋은 회사를 괜찮은 사업을 선택했는가? 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오히려 너 덕분에 이걸 다시 알아보는 계기가 생겼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기대하죠? 그렇지 거봐 그만둬 라고 기대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덕분에 그래서 다시 검증하고 알아봤는데 이거 무조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맙다. 네 덕분에 다시 검증했는데 이거 무조건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어설프게 잘못 얘기했어. 그래서 정말 딱 한 번만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을은 아니지만 부탁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객관적으로 네가 이걸 한번 듣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설명 안 할 거야. 그래서 직접 저는 사업 설명 개념보다 창업 설명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직접 가서 창업 설명을 네가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은 스케줄 맞춰서 진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듣고 판단해. 왜? 다시 얘기해. 정보를 듣고 판단하는 건 뭐라고요? 너의 몫이니까. 하면서 약간 감정을 호소하면 이거죠. 야, 너랑 나랑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는 1시간씩 하면서 뭔가 내가 주는 정보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듣고 검증하는 거는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네 선택이라고. 근데 한 번만 이 정보가 제대로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 기회를 한 번만 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1차 거절 맞은 사람한테도 컨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컨택하세요. 네. 거기서 또 내가 시크릿 네트워크 다단계 뭐가 다른지 이걸 또 설명하지 마시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CD 명단입니다. 네. 이거요. 근데 이거 부분이 되게 사람들이 이게 왜 어렵지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목적의식이 보이니까 1년 동안 연락 안 하거나 3년 동안 연락 안 하거나 5년, 10년 동안 연락 안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잘 지내니? 그거 되게 이상해요. 그럼 상대방은 뭐 어떻게 생각한다? 처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만 뭔가 왔다 생각하죠? 그럼 그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최대한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간 연락을 안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어색함의 표현, 어색함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어떤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폭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시크릿을 얘기하게 되면 목적의식이 보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다른 기법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적의식이 좀 보이면 어때요? 무슨 얘기냐면 3년, 5년, 10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에 저장만 돼 있어. 그럼 어차피 연락 안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시크릿이니까 연락. 보통 이런 명단은 대부분 어느 때 연락한지 아세요?
돌잔치, 결혼할 때, 누구 죽으면 꼭, 그쵸? 그것도 목적 의식이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본인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 이미지 관리하셔서 뭐 하실 건데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이미지냐고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불편하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도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근데 파트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사례인데 그럼 좀 관계 시비를 다져서 오랜만에 차를 마시고 밥을 먹어서 좀 친해진 다음에 기회를 봐서 시크릿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오케이 좋아요 사장님 생각 존중하는데 그렇게 3개월, 6개월 연락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대로 써가지고 그때 가서 나 시크릿이 하나 들어볼래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뻔하지 않나요? 이거 얘기하려고 오랜만에 연락했구나. 친해졌구나. 맞죠? 물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A 명단이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자주 연락하고 만난 사람이 어떤 신뢰관계가 생겼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풀어가는 단계도 있겠지만 네. 결국 이건 드러나야 돼 있다고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제가 잘 봤더니 실질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때 관계가 유지되더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게 돈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네. 어떤 님이랑 얘기하시죠.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거기서 그 어색함을 푸는 게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생각을.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하다 풀게 됐냐면 저도 이제 물론 저는 더 이상 누군가 명단을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파트너가 열심히 하니까 더 도와주기 위해서 저도 핸드폰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기억부터. 네. 그래서 제가 리크루팅해서 파트너 도와주려고. 물론 그게 또 제 사업이기도 하죠. 제 사업이니까. 근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니면 지우지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화법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거 되게 많이 전파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화법이라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했냐면 제 실사례예요. 2년 만에 연락하는 기억 면담 중에 형이 있었어요. 대학교 동창이지만 형이에요. 그 형한테 딱 전화해서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제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받자마자 형 전화 받네? 이랬어요. 형 전화 안 받으면 나 지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핸드폰을 바꿔야 돼서 근데 보니까 주소록에 너무 사람들이 쓸데없이 저장이 너무 많이 돼 있더라고. 이게 약간 어떤 뉘앙스냐? 나 사람 많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아쉬울 거 없어. 이런 뉘앙스가 녹아 있는 건데 뭐 제 혼자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런 느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래서 지금 기억부터 다 전화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부터 다 하나씩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는 사람 지우고 있는데 형은 전화 받아서 안 지울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서 막 웃더라고요. 막 저도 같이 웃었고 그 어색함이 풀렸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뭐하고 지내요? 이렇게 요즘 잘 지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후원 미팅 요청할 때 프로필 양식 보내잖아요. 그 프로필 양식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전 미팅을 전화로 하는 거예요. 형 그때 했던 일은 계속 해요? 요즘 어디에 살아요? 애들은 컸어요? 요즘 지금 하는 일은 어때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10분 15분 통화하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 클로징할 때 진짜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그냥 막말로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조만간 만나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보통 왜 그러냐면 밥 먹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래서 좀 대놓고 얘기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만나면 먹자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2년 동안 연락 안 한 공백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깼죠. 그럼 일주일 뒤에 때마침 내가 그 광주로 가는 길에 형 밥 먹읍시다. 만나면 되죠. 그럼 뭘 한다고요? 약간 그 프로세스를 이어가면 돼요. 현실 점검, 현실적인 얘기 주고받다가 형 근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번 알아봐라. 뭔데? 그냥 나 믿고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초의 컨택 기법 1, 2, 3 안에 다 돌아갑니다. 그냥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렵지 않다고 하고요. 이 처리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거절의 유형도 다 정해져 있어요, 사장님. 이 안에서 이제 거절의 유형이 나오죠. 가장 원천적인 거절의 유형은 선 사인들 들어갈 때, 야, 나 200만 원 못 써, 없어, 카드 안 써, 이럴 때, 돈 없어가 거절 처리. 그 다음에 2차, 3차 거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거절 유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클로징 할 때 나오는 거절들이 있죠. 오늘 근데 그 거절에 대한 그거는
이걸 알려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길어요. 되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 알려드려요? 네. 그래요? 그럼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괜찮아요? 네. 원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거절의 유형들이 일단 그냥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이 없어요. 와이프랑 상의할게요. 다단계 다 똑같다. 중간 너나 지그마켓에서 더 싸게 팔던데